여름이라서 굉장히 그 건강을 해치기 쉬운 그런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장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특별히 이제 유산균하고 효소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생리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도 조금 드릴 거고, 그다음에 유산균이 굉장히 사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장과 관련되는 질병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뭐 변비, 설사 이런 거 생각하시겠지만 그것 이외에 우리 여름철에 물론 장염도 많고 하지만 변비나 설사 이외에 교실염이라든가 뭐 용종이나 그리고 뭐 궤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염부터 시작을 해서 암까지 아주 다양한 장과 관련된 질환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최근 통계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대장암 환자가 엄청 많이 늘고 있다. 특히 젊은 암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 세계보건기구에 나온 그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이 세계 1위라고 나와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엄청나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젊은 사람이 많다라는 게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직장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용종이 있다라고 하는 건수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 장과 관련되는 질환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특히 요즘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염증성 장 질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염증성 장 질환의 대표적인 게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베체트병, 조금 이름도 생소한 이러한 병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주로 그 지방식을 많이 하는 서구에서 많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은 젊은 애들 군대 가서 어떤 질병으로 제대하는 의과사 제대라 그러죠. 그죠? 의과사 제대를 하는 거에 제1위는 정신질환입니다. 적응 잘 못해서 정신질환이고, 2위가 뭐냐 그러면은 크론병 같은 장질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히 젊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병이 많다라는 거는 우리가 식생활을 정말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질병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은요. 크론병 대장성 궤양염은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한 장에다 담느라고 좀 복잡한데, 이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제가 컷써 있는 부분, 여기 보면은 염증이 대장에 군데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고, 궤양성 대장염은 전체적으로 다 장에 의해서 이 점막층에 생기는 이러한 건데, 대표적인 그 증상이 이게 출혈이 된다든가 또 설사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이름에서도 느끼시겠지만 크론병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이 치료조차도 정확하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게 굉장히 많고,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장과 관련되는 질환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장내 미생물 자체가 건강인이 230여 종이라면은 크론병이라든가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이 미생물이 다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 환경에는 미생물이 얼마나 다양하냐에 따라서 장의 질병이 생기고 안 생기고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유산균의 필요성이라든가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우리가 생식에 담겨 있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그 식품 원료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요 관련되는 통계를 잠깐 보면은요, 크론병 환자 이게 장내 균청입니다. 이 정상인은 초록색으로 아주 여러 가지가 뭔지도 모르는 게 엄청 다양한데 요 시기가 크론병이거든요.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균만 많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궤양성 대장염인데, 이 궤양성 대장염도 보면은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균층을 가진 거에 비해서 이 사람은 특정한 몇 가지 균만 있는 이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장 질환을
예방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균총을 가지는 다양한 유산균의 섭취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염증성 장질환, 아까 제가 이제 그 뭐 크론병 뭐 이런 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냐 그러면은요. 원인이 정확히 없습니다.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이 그냥 면역과 염증 조절을 위한 이렇게 항생제라든가 부신피질 호르몬제, 우리가 스테로이드제라고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제일 끝에 있는 거 보세요. 영양 조절과 식이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면역 관리도 하면서 식이와 영양, 그래서 우리 제품을 말한다면은 생식이라든가 유산균이라든가 이뮨 같은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장에 대한 건데요. 그럼 왜 이렇게 특히 젊은 애들이 장이 안 좋냐 그러면은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시지만은 일단 엄청난 대부분 식생활이죠, 그죠? 그게 고단백, 고지방 먹고 스트레스 많고 과로하고 불규칙하고 운동 안 하고 항생제, 뭐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저 리서치 조사를 보니까 우리 대부분 스마트폰 쓰시고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에서 여러 가지 앱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앱의 그 순위를 이렇게 정한 것이 있는데 그 순위 중에서 1등이 우리 사람들 뭘 것 같아요? 내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앱, 유튜브 아닌가요? 96%,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의 96%가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을 거예요. 카카오톡, 뭐 이렇게 쭉 나가다가 5위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배달 앱이라는 거. 배달 앱인데 저는 배달 앱 없거든요. 아마 우리 사람들도 배달 앱이 안 깔리신 분 많을 텐데 30대 애들 40대도 해도 배달 앱 거의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앱을 얼마나 자주 쓰냐니까 전체 그거에 한 68%가 배달 앱을 쓴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는 음식들이 다 요따위 음식들을 먹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 건강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홍삼이 가장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이기도 하지만 요 이외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세요. 프로바이오틱스가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커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왜 이렇게 커지겠어요?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자 이렇게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물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이 그 유산균 제품, 저희 면역엔 장 유산균을요, 여러 가지 항생제를 써야 되는 질병에, 메가요법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으십니다. 저기, 이따가 우리 저 제품에서도 특징이 나오겠지만, 질염 자주 걸리시는 여자분들, 그 다음에 비염, 그 다음에 뭐 아토피, 이게 전부 다 유산균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환자분들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메가요법으로 했을 때 엄청나게 효과가 좋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더 커지고 양적으로도 커지지만 질적으로도 다양한 분야를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면역엔 장유산균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에 대한 생리적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자, 뱃속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죽음의 80%는 대장에서 시작되고 노화는 대장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이 엄청 중요한데 대장이 뭐 하는 장기인지 잘 아시죠? 소화도 하시고 흡수도 하고 우리가 배설도 하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대장 그러면은 그냥 뭐 똥이나 만드는 그러한 아주 하찮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왜 대장일 것 같아요? 장 중에서 대빵입니다. 왜 대빵이냐? 이런 소화, 흡수, 배설 작용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이 아주 중요한데 특히 여름에 장이 탈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습도도 높고 덥고 하다가 보니까 음식물이 오염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더우니까 찬 거 많이 드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벽을 조금 자극을 하거든요. 우리 물의 온도가 몇 도가 제일 인체에 좋은지 알고 계시나요? 물의 온도 가장 좋은 거 찬물이 아니고요. 체온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기 키울 때 우리 저 그런 거 하셨을 거예요. 아기 키우면서 이 저기 우유 타는 온도 몇 도였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나? 이렇게 좀 이렇게 팔목에 떨어뜨려서 따뜻한 정도, 체온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요즘 찬 거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전체적인 장의 밸런스를 많이 무너뜨리기 때문에 여름철에 특별히 더 이 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름에서 우리가 이렇게 장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숫자를 보면은요. 자, 전체적으로 세균, 미생물의 95%가 장에 있고, 장에 미생물의 무게가 한 1, 2kg 정도 되고, 앞서 말씀드린 면역세포가 70% 정도 장에 있고, 또 요거를 잘 보시면은요, 장의 세포수보다가 미생물 수가 10배나 더 많습니다. 10배나 더 많기 때문에 장에는 우리가 어떤 미생물이 어떻게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장 건강을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영양소를 따진다면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압축할 수 있습니다. 물과 유산균과 식이섬유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중에서 물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저께 김영기 아나운서 준교육할 때 거의 한 200명이 들어오셔서 저도 우리 화면상으로 의사님들 많이 뵀었는데요. 이 물이 장 건강에도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물을 드셔야 된다라는 건데 좋은 물은 아시는 것처럼 유해 성분이 없어야 되고 미네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떠한 미네랄이냐? 이런 알칼리 미네랄이죠.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같은 알칼리 미네랄이 포함이 되어 있는 알칼리물이 좋다라는 거고 물이 부드러워야 되겠죠. 그죠? 경도가 약한 그 다음에 약알칼리가 되고 입자가 작은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물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좀 너무 중요하니까 잠깐만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이전에 사용했던 알칼리수도 식약처에서 4대 의학적인 거에 대해서 인허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죠, 그죠? 의료기기인데 특히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장과 관련해서는 이상 반려라든가 소화불량이라든가 만성설사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물과 장과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위산과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번에 나오는 김연기 한원수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4 플러스 1이라고 그랬죠.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서울대병원에서 85.7%의 효과를 본 임상 결과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이 알칼리 이온수만으로도 이만큼 치료가 됐다라는 그런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물은 그만 얘기할게요. 우리 기존의 알칼리 아나운서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거의 차이점은 3단계 필터라는 거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특히 미세 플라스틱을 99.9% 제거한다라는 게, 근데 이게 장 건강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특허 및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세 플라스틱 요새 얘기가 많은데요. 우리 미세 플라스틱 그러면은 이런 페트병만 생각을 하시는데, 화장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 생활 용기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이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인데 이거보다 더 작은 1마이크론 이하의 이런 작은 입자들도 우리 몸에 흡수가 되다 보니 얘가 우리 몸에서 염증, 여러 가지 심혈관계, 호르몬 이런 것들을 교란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가 매일 하루에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이 신용카드 한 장이다. 신용카드 한 장이 5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많은 것을 먹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물에서도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99.9% 제거하는 이러한 물도 굉장히 인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환원력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활성수소가 많이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활성산소 그러면은 나쁜 걸로 알고 계실 건데 활성자 붙으면 다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활성수소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아주 유용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의 알칼리 이온수보다가도 특히 김용기 함연수의 활성수소의 양이 ppb라고 표시하는데 제가 빈칸을 해놨습니다. 아마 요즘날 준 교육 들으셨으면 아실 때 1700대 숫자가 나왔거든요. 보통 타사 같은 경우에는 1000 이하가 나오고 300 정도 나오는 게 많고 이 수치뿐만 아니라 여기에 거는 타사 대비 고품질의 어떤 활성수소가 생긴다는 것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이 특별히 좋다라고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우리 사장님들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산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제품을 얘기하기 전에 유산균에 대한 어떤 기본 지식부터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장 속에는 항상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요. 그럼 좋은 균은 뭐가 있고 나쁜 균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좋은 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락토바실러스 균이라든가 비피더스 계열의 소위 말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군들이 그런 균들이고요. 나쁜 균은 우리가 대장균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나쁜 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균은 우리 몸에서 영양 흡수도 잘 되게 하고 장내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유해 물질이 장벽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장내에는 좋은 균, 나쁜 균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중간균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간균의 수치가 훨씬 더 많은데 이 중간균은 우리가 보통 숫자가 제일 많은데 얘는 기해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장 상태가 좋은 균이 많아지면은 중간균이 좋은 데 가서 붙습니다. 그런데 나쁜 게 많아지면은 이 중간균은 또 나쁜 데 가서 붙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좋은 균을 잘 유지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균이 장벽을 지배를 했느냐에 따라서요. 여기 보시면은 이 좋은 균이 장벽을 지배했을 때 균청이 잘 이루어지면은 이러한 장벽이 돼요. 그런데 나쁜 균이 장내를 점령을 했을 때는 장벽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딱 봐도 얘는 아주 허접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 나쁜 유해 물질들이 뚫고 들어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림으로 본다면은 장벽이 이렇게 잘 유지가 됐으면은 장내 독소가 뚫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뚫고 어디로 들어와요? 이 장벽을 뚫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혈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장내 벽이 엉성하고 이렇게 막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되면은 독소들이 혈관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럼 장벽이 왜 이렇게 엉성하게 되냐라고 하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나쁜 식사, 약물, 스트레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벽에 누수가 됐을 때, 장벽이 뚫렸을 때 장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천식이나 알러지라든가 관절염이라든가 알츠하이머라든가 유방암, 폐암, 치주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장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어원을 잘 보면은요, 영어로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뜻이 쓰죠, 그죠? 그럼 바이오틱스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인체입니다. 인체고 프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영어로 for, 뭐를 위하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의 뜻은 뭐냐 하면은 들어와서 인체를 위하는 작용을 하는 모든 살아있는 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산균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는 유산균이라 그러다가 한 7, 8년 전부터 용어가 프로바이오틱스로 바뀌었는데, 그런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의 그 관계를 본다면은 큰 카테고리는 프로바이오틱스인데, 거의 한 90%에 해당되는 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입에 익은 유산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유산균 그러면은 좋은 균의 총칭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왜 프로바이오틱스를 영어로 이렇게 써놨냐 하면은요, 아까 제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항생제의 대체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항생제를 영어로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안티바이오틱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는 바이오틱스, 인체를 어떤 거부하는, 반대하는 그런 건데, 그거를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냐? 나쁜 균 억제하고, 감염 방지하고, 면역 기능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영양소 조절이라든가 소화효소도 좋게 이롭게 하는 이러한 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여기서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인체에서 하는 유효한 작용에 대한 데이터를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자, 아토피 환자들은 장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산균 중에서는 아토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게 있고, 임산부가 유산균 많이 먹으면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기를 낳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비만과 세균과의 관련, 이거 홈쇼핑에서도 많이 나오죠. 비만 세균.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은 비만에도 관여를 한다. 그 다음에 여성의 질 건강에도 우리가 좋은 균, 락토바실러스가 질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줘서 이가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울증과 관련 세로토닌도 장에서 합성이 된다고 지금 최근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산균을 알레르기 비염 환자인데 먹였더니만 콧물이라든가 코막힘 증상이 완화됐다. 그 다음에 유산균 먹였더니만은 면역글로빈의 분비량이 증가됐다. 유산균 먹었더니만 백혈구수가 증가됐다. 너무 많죠, 그죠? 당뇨에든 간에. 그래서 요새 당뇨 유산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이 유산균은 항암제에 의해서 약화된 면역 NK세포를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 치료할 때도 유산균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유산균은 대장암의 발생을 높이고 복수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높인다.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위와 장내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암, 아토피, 알러지 같은 면역 질환, 그 다음에 이 정신질환과 관련되는 거, 치매도 연관이 돼요. 그 다음에 당뇨, 비만, 콜레스테롤도 연관이 되고 여러 가지 약에다가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게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활용은 앞서 말씀드린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꼭 드셔야 되겠죠. 그죠? 이거 꼭 드셔야 되고 또 이 면역의 장 유산균은 장 안 좋은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표기에는 장에 대한 얘기만 돼 있지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제품하고 엄청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홈페이지에 제품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제품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다가 보니까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만드는 회사가 없고 제약 약국에도 있고 뭐 다이소에도 있고 이마트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품의 좋은 점을 더 찾아야 돼요. 우리 제품의 좋은 점이 뭐냐? 이게 이제 체크 포인트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건강기능식품은 표현에 있어서 과대 광고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하게 아주 은유적으로 점잖하게 표현을 하고 돼 있는데 이것을 우리 사장님들이 우리 문구에 숨은 것을 잘 찾아서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삼중 기능 복합 기능성입니다. 유산균만 들어가 있는 제품도 많은데 우리는 아연과 비타민까지 들어가 있어서 면역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17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장과 대장을 다 커버할 수 있고 또 우리
포당 30억 보장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제조시에는 300억 투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4번도 아주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코팅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타사 거도. 그런데 저희 거는 이 특허받은 호박 분말 유산균으로 호박 분말 함유로 코팅을 했기 때문에 아주 강산이라든가 열이라든가 이런 데에 강하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우리가 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유산균이 잘 번식할 수 있는 먹이도 제공하고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이 아주 우리 회사의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무부영제. 우리 보통 이 유산균이 30포로 돼 있어서 하루에 한 포 드신 거를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가 장이 안 좋거나 뭐 암 치료하거나 뭐 질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하루 3포 먹으라. 뭐 심하면 6포까지 먹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먹었을 때 이러한 부영제, 합성양료라든가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HPMC 같은 이런 게 많이 들어있으면은 한 포 먹었을 때는 이런 게 괜찮았지만 6포 먹었다. 또 다른 제품하고 같이 먹는다. 그랬을 때는 이러한 거에 누적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무부영제, 저희 제품 무부영제 붙은 거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부원료도 요것도 참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요것도 아주 기가 막혀요. 이 제품 다 드셔보셨을 건데 맛이 어때요? 과일 맛이 나서 아주 상큼한 맛이죠. 그죠? 그런데 이따도 나오겠지만 과일 맛이 나오는 향료가 아니에요. 과즙 자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일 추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청 고급진 과일 맛이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3중, 뭐 3종이야? 장, 프로바이오틱스 17종, 면역, 아연, 뼈 건강, 비타민 이 들어있는데 사실 비타민 D는 또 우리가 뼈 건강도 도움이 되지만 면역과도 연관이 되는 거고 또 17종이 들어있다 보니까 소장과 대장에서 전부 다 작동을 할 수 있는 이 균들이 다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셔야 돼요. 17종 유산균 요거는 혼합으로 들어가 있는 것 이외에 플러스 3종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3종이 뭐냐 그러면은 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으로서 김치에서 추출한 뭐 이런 것들에서 락토바실러스 퍼먼텀, 락토바실러스 프라타는, 락토바실러스 살리바리우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7종 플러스 3종이라서 20종이 아니고요. 그냥 종류는 17종인데 17종 중에서 이 3종을 더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종이 들어있는 요 3종 유산균에 중복되긴 하지만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여름에 질염 잘 생기고 방광염, 오줌 세트 생기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 유산균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30억 만들 때 300억 그건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먹이가 되는 프리 포스트 바이오 다 들어가 있고 내가 아까 코팅돼 있다 그랬죠 그죠? 코팅이 호박 분말 코팅이 돼 있어서 이것도 특허받은 코팅인데요. 열에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 넣어놔도 됩니다. 냉장 배송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산에서도 안정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유산균 초기에는 뭐 식전에 먹으라고 했었는데 저희 이 생식 탈 때 같이 타서 드시잖아요. 이렇게 타 드셔도 산에 위산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거 장까지 잘 갈 수 있게 해놨고 아까 무보영제 말씀을 드렸죠, 그죠? 타사에서는 싼 그 유산균 대부분 이거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넣지 않고 우리가 아주 웰빙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향료, 과일 향 넣지 않고 뭐 넣었어요? 사과 과즙, 푸른 과즙, 레몬 과즙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그냥 맛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에 향 들어가 있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맛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 유산균 이름 101에다가 B1, B2, B6 들어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저희 면역엔 장 유산균은요, 장뿐만 아니라 면역을 엄청 커버하는 그러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만, 질염, 그 다음에 뭐 아토피 이런 데 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먹어야 되냐? 다 감이 잡히시죠? 뭐 장은 제가 쓰지도 않았어요.
장을 쓰지도 않고 정신건강, 우울증 있으신 분들, 자폐증, 스트레스, 기억증, 또 이 불면증 여기도 좋고요. 비만, 당뇨, 아까 유산균 그런 작용했었죠, 그죠? 그리고 청소년기에 영양소 흡수라든가 두뇌, 우리가 장청, 뇌청이란 말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 장을 깨끗하게 해야 집중력도 좋아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그 염증 수치라든가 변비 설사에는 물론이고, 임산부, 영유아에도 필요하고 이런 약을 잘 드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유산균, 면역엔 장 유산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품의 특징을 잘 하셔가지고 이것의 사용 범위가 엄청 넓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뮨을 먹어야 되는데 이뮨 먹기에 좀 돈이 비싸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차선책으로 권해줄 수 있는 거는 저는 이 면역엔 장 유산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유산균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름 면역은 장이 지킨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소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소 제품이 이제 이번에 새로 나와서 이미 지금 프로모션도 하고 있고 드셔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차이점, 이 기존의 효소 제품을 잘 활용을 하셨기 때문에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거 차이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홈페이지에 요거 나와 있습니다. 요거 잘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기존의 요거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일단 용량이 바뀌었죠. 용량이 3g에서 2g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질문. 아이, 그 양이 줄어들었으면 효과가 줄어들지 않았나. 그 얘기 나올 거거든요. 자, 그걸 뭘로 커버하시냐 하면은 두 번째 역가 수치입니다. 효소 제품은요, 역가 수치에 따라서 효능을 이제 그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알파밀라제 12만 유니트, 프로테아제 1000이었었는데 40만 1500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역가 수치가 전체적으로 300%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용량 준 거 가지고 딴지 걸지 마시라는 거예요. 용량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워가 그만큼 세진 거예요. 파워가 세진 거고 그리고 더 큰 그거는 이게 그 효소화는 이렇게 땡글땡글한 그 어떤 환 타입이었다면은 효소 맥스는 이거는 어떤 거죠? 분말 타입으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물 없이도 먹기 쉽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부원료들이 더 많이 추가가 됐는데 주원료도 물론 차이가 나고요. 이 그 유산균 대산물 우리가 PA 유산균은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트리플 포뮬라고 해서 아까 제가 앞에서 그 면역엔 장 설명할 때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한 트리플 포뮬라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PA 유산균 그대로 들어있어요. PA 유산균 들어있는 데다가 이러한 트리플 포뮬라가 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부원료가 기존에 12종이었었는데 토탈 55종으로 늘어났고 또 우리가 그 분말하는 효소 자체를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맛있는 공유 복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한번 뜯어볼까요? 요거에 대한 게 제품, 요거 제가 지금 홈페이지에서 다 캡처한 건데, 발효효성 4종, 유산균, 트러플 포함이 되어 있고, 프리미엄 55종,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곡물 맛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효소가 뭔지는 아시죠? 효소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효소는 원래 우리가 삭힌 거죠. 식혜, 뭐 이렇게 삭힌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삭힌 것을 발효를 시킨 거죠. 발효를 시킨 건데 얘가 효소라는 원래의 의미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파크가 팍 잘 일어나게 소화가 잘 일어나게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이 효소를 영어로 엔자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기에서 우리가 반려를 시켜서 생체 내에 촉매 작용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냐하면 원래 효소에는요, 이 소화 효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화 효소뿐만 아니라 대사 효소도 있고 항균 효소도 있고 다양한 효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효소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로 소화 효소 작용을 위주로 해서 이 효소가 다른 어떤 인체의 기능도 더 활성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화 효소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 소화효소는요, 이 음식물을 분해를 하죠. 분해를 하는데, 우리가 분해를 하는 데는 씹어서 이제 큰 거를 작은 걸로 쪼개는 물리적인 분해도 있고, 또 우리가 위에 들어가면은 막 위에서 으깨죠, 음식을. 이렇게 으깨는 그러한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얘는 그렇게 으깨고 쪼갠다고 해서 가장 작은 입자로 안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가장 작은 입자로 쪼개는 데는 화학적인 효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해의 마지막 단계에 그러면서도 첫 단계로서 쪼개는 작용을 하고 또 각각의 입에서부터 그 대장까지 단계별로 전부 다 작용을 해서 연속적인 우리가 소화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효소는 흡수작용에도 연관이 되고 마지막으로 배출하는 데까지도 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화효소라고 하는 거는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전 과정에서 전부 다 관여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효소가 줄어드는 게 문제거든요. 자, 아까 젊은이들 아까 제가 이 배달 음식 많이 먹는다 그랬었는데 이러한 그 배달 음식이라든가 외식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소가 죽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효소는 우리 그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나이가 드시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뭐 별거 다 먹고 뭐 밤에 12시에 먹어도 괜찮지만은 나이 드시면 이게 잘 안 되는 그러한 거는 효소의 양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효소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느끼실 건요. 나 쟤하고 밥 먹기 싫어. 그때 밥 먹으면 체해요. 그죠? 왜 체합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게 효소 분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 여러 가지로 현대인에게 스트레스, 노화, 식습관으로 해서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이런 그 나쁜 식습관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효소에 제가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캡처했습니다. 특징, 효소의 활성이 333% 업됐습니다. 요거에 대한 건 이따가 증빙 자료가 나옵니다. 특히 아밀라이즈에 대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트리플 포뮬라고 해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식이섬유, 그 다음에 유산균 대사산물인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55종의 그 어떤 프리미엄 원료들이 더 토탈이 55개가 됐고 맛은 아주 고소한 맛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그냥 이제 40 여가가 높아졌어. 그러면 증거를 대봐. 이런 사람들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아까 제가 3g에서 2g 됐다 그랬거든요. 3g에서 2g이 돼도 효과가 더 좋은 이유도 요걸로써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효소 작용이 더 강력해졌어. 왜냐하면은 이 트리플 이것도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효소 종류가 큰 카테고리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다가 역할을 엄청 높였어요. 어떻게 높였냐면은 요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분석 결과 알파 알밀라제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48만 유니트가 나오고 프로테아제가 1700 유니트가 나왔는데 저희는 아주 안정적으로 표기는 뭐라고 했어요? 40만 유니트, 1500 유니트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회사 효소 제품을 볼 때도 여가 수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가 수치를 보시는 게 좋은데 여가만 높다고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포뮬라가 어떻게 잘 들어갔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 기존의 효소한만 해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가를 높여놓고 제형도 변화시키고 원료들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소에 관련되는 걸 보면은 엔자임 믹스 50이라고 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런 균주가 더 강하게 되고 트리플 과일 효소 우리 이제
파인애플, 키위 이런 거 전부 다 소화 잘 되는 과일인지 알고 계실 건데 이러한 과일 요소가 더 추가가 됐고 이 3번, 4번에 있던 것도 원래 있었던 겁니다. 원래 있었던 건데 이 멀티바이오제단 K에서는 우리가 이 역할을 더 증가시켰던.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은 원래 있었던 효소의 메인 원료에다가 2번이 더 추가됐고 여기에다가 역할을 더 높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효소 활성이 334% 증가했고 요게 더 추가됐다고 말씀드렸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다 추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의 효소안이 위 위주로 작동이 됐다면은 이거는 이 장까지도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료 구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 유산균도 들어있어요. 요거 이제 우리가 헬리코박터 파이올이 제균하는 작용을 하는 요것도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 이외에 아까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17종 유산균에다가 풀이 포스트바이오틱스 들어가 있고 부원료가 55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곡물, 야채, 그다음에 과일 종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방 원료라고 해당되는 이런 18종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기존의 거하고 뭐가 닮아졌나? 효소식품 유형은 똑같습니다. 3g에서 2g이 됐는데 제형이 이 그 환에서 분말이 됐다. 가장 큰 차이점, 역가가 40만에서 1500으로 역가가 업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3종에서 4종으로 이렇게 효소의 라인업이 증가됐다. 그 다음에 특허받은 유산균 PA만 들어있었는데 여기에다가 트리플 포뮬라까지 포함이 됐고 부원료가 12종이었었는데 55종으로 졌다. 그래서 한마디로 2g이 됐지만 역가가 엄청 300% 이상 높아지고 효소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기능이 높아졌고 편의성까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 먹어야 되냐? 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과식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배달 음식 많이 먹고 이런 사람들 꼭 드셔야 되고 또 이제 나이로 인해서 이제 효소가 감소돼서 이제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고기 많이 드시고 하시는 분들 좀 드시면 좋겠죠, 그죠? 이런 대상으로 나온 제품이 효소 맥스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장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DNA로 한다면 어떤 제품이 어떻게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지 좀 윤곽이 잡히시죠, 그죠? 일단 생식은 꼭 들어가셔야 돼요. 특히 여름에 생식 중요하고, 요 면역엔 장, 유산균 꼭 필요하고, 도소맥스. 그리고 뭐 기타 이것 이외에 파이버 제품, 이제 그 식이섬유도 유산균의 먹이가 되니까 부족한 분 드시면 좋고, 이제 뭐 위장이 안 좋으신 분 아가리쿠스라든가, 특히 앞서 제가 그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거기에는 이민푸드 맥스 꼭 들어가야 되니까 이 유산균하고 이민푸드 맥스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내용이 좀 많아서 말을 막 빨리 했는데요. 유산균의 사용 범위 그런 것들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 제품의 장점을 기억을 하셔서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